안녕하세요. 전직 요르단 가이드가 알려주는 요르단 여행 팁. 오늘은 제가 가이드 할 때 가지고 다녔던 자료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르단 지도인데 좀 간략하게 소개하고 해서 제가 손님들한테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조금 사진 위주로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자, 일단은 지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시리아 206km 위쪽으로 올라가면 성경에선 다메섹 그리고 현재 지명으로 다마스쿠스 아라버로는 네, 갑자기 머리가 멍했는데 샴스라고 해요. 태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동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다마스커스예요. 첫 번째는 이제 카이로고요. 이집트. 그리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이 위쪽으로는 이라크하고 국경 접해 있어요. 지도는 끊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길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국경을 접해 있고요. 갈릴리 호수, 네, 티베리아스라고 하죠. 네, 티베리아스 여기 요단강, 사해, 그리고 아라바 광야를 끼고 홍해해 건너서 여기는 이스라엘하고 국경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배 타고 홍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한 1시간 걸려요. 이집트하고 국경 왕래한 인접한 5국가 사이에 있는 지역이 요르단입니다. 정식 국명은 요르단 하심 왕국인데 하심은 이제 부족 이름이었어요. 이제 사우디나 요르단이나 이런 중동 지역의 국경 개념이 생기기 전에 여기 지역들에 있었던 좀 큰 사우디 쪽에 있었던 큰 그런 부족이 3개 부족이 있었는데 크게는 리야드, 그 다음에 하시마이트, 하심 부족,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우드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있었던 여러 그런 비밀 협정들로 인해서 사실은 요르단도 생기고 이스라엘도 생기고 또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별명도 생긴 것인데 여튼 1차적으로는 하심이라고 하는 부족이 다스리는 나라가 요르단을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 리야드라고 하는 부족과 사우드라고 하는 부족이 다투다가 차지한 지역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러니까 사우드라고 하는 부족이 차지한 아라비아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됐습니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가 리야드입니다. 바로 그 세력에 실패했던 그 나머지 부족 이름이 수도 명칭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이제 영토 면적만 따졌을 때 88,000 스퀘어 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2010년도 7월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640만 명 정도였어요. 현재는 1000만이 넘습니다. 시리아 난민 유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 변동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DP도 역시 이 당시 때는 5,300불 정도 되어 있는데 현재는 9,000달러 넘습니다. 그리고 이 5,000달러 일대에도 현지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10,000달러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편차가 매우 크고 중산층이 약한 나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 역시 순위파 92%, 기독교인 6%, 기타 2%. 당시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슬람 사람들, 이제 시리아 쪽에서 넘어온 난민들 대다수가 이슬람교 사람들이다 보니 이 퍼센트도 굉장히 많은 변동이 생겼고 그 숫자에 대한 변동 얘기는 첫 번째 영상에 제가 CIA 자료 업데이트한 올해 2020년 7월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혹시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르단이 독립한 날은 1946년 5월 25일입니다. 화폐는 JD, 조르단 디나르라고 해서 JD, 조르단 디나르 쓰고 있고
1 조르단 디나르는 1.5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는 변동 환율이 아니라 고정 환율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죠. 언어는 아랍어 사용하는데 대다수 그 상류층 사람들은 영어가 기본적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영어만 가지고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표시되어 있는 도시들은 보통 손님들이 가시는 지역들 위주로 적어 놨습니다. 보통 많이 가시는 곳이 이제 수도인 공항에서 도착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항으로 아웃을 하시거나 하기 때문에 공항, 요르단 수도 암몬 민족이 살았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보시면 이제 페트라, 만약에 요르단에서 세 군데만 가야 해요 라고 했을 때 꼭 가야 하는 곳 세 군데 추천드리자면 페트라, 와디럼, 사해, 이렇게 저는 세 군데 말씀드리겠고요. 만약 성지 순례로 요르단을 왔을 때 꼭 가야 하는 곳이다 라고 추천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느보산, 그리고 여기는 표시에 지금 없지만 여리고 맞은편에 베단이라고 하는 예수님 세례터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과 마케루스, 세례 요한이 돌아가신 지역이에요. 이 세 지역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홍해에도 아카바라고 한 도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왕의 대로 이집트에서 만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마스커스까지 쭉 연결이 되는 고대 때 현재에도 쓰여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고속도로가 이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락이라고 한 도시는 성경지명 길 하레셋 지역이고요.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성이었던 곳이었어요. 3차 중동 전쟁, 3차 십자군 전쟁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지역인데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 보면 이 카락성 군주로 인해서 그 계약이 깨지죠. 계약이 깨짐으로 인해서 이슬람 사람으로 하여금 현재 이제 유지되었던 그런 서로 간의 성지 순례객들을 보호하자, 그 대상들은 이제 내버려 두자 하고 라는 그 계약을 깬 사람이 카락성 군주였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이 십자군을 공격할 수 있는 이제 명분이 생기고 전쟁을 통해서 1차 십자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패배를 하게 되죠. 아르논, 여기도 이제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으로 불려지는 위치가 여기 이 왕의 대로 상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마다바, 이제 암만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주요 도시이면서 세계에서 3대 모자이크 공예를 하는 지역이 마다바 지역이에요. 성경 명칭 메드바로도 알려져 있고, 이제 과거에 비잔티 시대 때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기독교, 이제 유대교 이 종교들이 이제 퍼져 나갈 때 그 종교 도시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루살렘 지역이 주요한 도시였다면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서는 이제 제일 유명했던 곳이 바로 이 마다바 지역이었어요. 제라시, 성경 명칭 거라사 지역이에요. 여기는 데카폴리스 도시, 데가볼리 지경으로 불려졌던 곳이었고, 정말 큰 마차 경기장, 그리고 극장도 3개나 있었고요. 그리고 신전들도 그렇고, 유적지 규모가 16만 평이에요. 여기도 어마어마한 유적지 지역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제라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대략적으로 요르단 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암만에서부터 쭉 이렇게 쭉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면서 현재는 사막대로가 있는 지역이에요. 대부분은 요즘에는 이 길을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강이에요. 아르논강, 여기는 세렛강, 여기는 이제 야복강, 이렇게 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요단강 많이 들어보셨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리고 사해. 마이너스 400. 이제 바다,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이죠.
현재는 마이너스 430m까지 더 내려갔어요. 점점 마르고 있습니다. 강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조금 더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또 뭐냐? 이건 또 뭐냐?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게 뭐냐면 뒷면부터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 가이드했던 친구 자료를 제가 하나 허락을 받고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동 지역에 특히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지역은 텔 형태의 유적들이 존재를 하는데, 텔은 페어 언덕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BC 1950년도 BC 1950년경의 그런 유물들 1700, 1200, 1500, 600, 150 이런 이제 유적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보시면 지금은 건물을 지을 때 땅을 많이 파잖아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많았어요. 부시고 다시 세우고 부시고 다시 세우고 그러면서 점점 계속 도시가 쌓였던 지역들에 계속 점점 이제 흙이나 모래나 이런 토양들이 쌓이면서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시기별로의 유적들이 이렇게 층층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여기 파내면은 그 전시기, 파내면 전시기 해서 그 유적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발달한 고고학을 텔 고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도자기입니다. 자, 이거는 뭘 뜻하냐면 보세요. 각 시기별로 유행했던 도자기의 모습들이에요. 보시면 BC 3150년경에서 4500년경에는 이런 스타일의 도자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자, 비잔틴 시대 때 324년에서 640년경의 도자기들은 이런 형태의 도자기들이 당시 때 유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의 토기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시기 때의 유적들이 나타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잔틴, 로마, 그 다음에 헬레니즘, 그리스 시기, 그 다음에 철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 초기 청동기 시대, 이런 시기들 거쳐간다. 이런 토기들이 유행을 했다. 즉 토기들은 당시 때 자료를 알 수 있는 과거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갖고 다녔던 자료인데, 김동문 목사님이시라고 그 요르단에 계시면서 이런 자료들을 모으셨고,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분으로부터 이런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성지순례 할 때 이제 계절에 따라서 그 시기 때 오시면 바로 보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실 수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로뎀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나의 박넝쿨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가시덤불은 뭐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이런 가시덤불인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그런 내용도 설명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우술초는 이렇게 생겼어요. 정결의 상징, 정결할 때 이제 필요했던. 그리고 대추야자 나무와 종려나무는 같은 말이다. 배추나무 열매는 이렇게 생겼다. 성경에는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8절,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언급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무화과는 이렇게 생겼고, 석류는 이렇게 생겼고, 쥐엄나무는 이렇게 길쭉한 콩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나와 있고, 겨자꽃은 이렇게 생겼고, 올리브나무는 이렇게 생겼고, 들에 핀 백합화로 언급되는 이제 성경에 이 마태복음 6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양귀비꽃, 아네모네 종류의 빨간색이다. 그래서 실제 이제 번역하는 그런 당시 때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그 성서 식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되거나 오류가 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손님들한테 보여드렸고, 이것도 역시 김동 목사님께서 주신 자료예요. 당시 때, 과거 시기 때 무역 루트예요. 바벨론에서부터 쭉 와서 여기 아카바, 그리고 라빠가 이제 암만이죠. 암만, 예루살렘. 보통은 쭉 보시면 멤피스, 그리고 바닷길 쭉 지나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는 바다 동선까지. 과거에 이렇게 무역 루트들은 이런 길들을 이용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 전 에돔 땅을 참 좋아하는데, 에돔 땅. 자, 이게 페트라예요. 자발하루는 아론의 산으로, 아론이 이제 죽은 산, 호르산 추정 지역이 이제 페트라에도 있고, 물론 다른 지역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쪽에도 이제 호르산 추정 지역이 있고, 요르단에도 있고, 그리고 모압 땅, 에돔 땅.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국경 개념으로 보면 여기가 홍해죠. 아라브 광야예요. 요 국경 개념으로 해서 요만큼이 요르단이고, 요쪽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지금 국경 개념으로는 이제 우리는 요 반쪽만, 에돔의 이 반쪽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에돔 땅이 이렇게 양쪽,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이스라엘로 양쪽을 다 이렇게 함께 포함해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여정이에요. 우와, 민수기에 이런 길들을 지나서 불뱀 사건들이 있었고,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에 이르러서 아모리 왕하고 전투를 했고, 거절을 당했고, 바사나 옥하고 에드레이에서 싸웠는데, 자, 요 지역, 요 에드레이 지역이 지금 시리아하고 요르단의 국경 지역입니다. 쭉 해서 어디에서 진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참고로 자, 이 지명들 중에는 요르단도 있고요, 이스라엘도 일부, 그리고 이제 이집트 지역도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인데, 출애굽 여정, 신명기 지금 여기 언급된 부분까지는 정정할게요. 이집트와 요르단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거쳐갔던 지역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고, 길게는 1년 머물렀던 곳도 있었고, 뭐 2, 3개월씩 머물렀던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네, 이 출애굽기 내용 여정도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짧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위쪽에 제가 지도를 붙여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도 설명은 전에도 한번 짧게 드렸었는데, 기회가 될 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엉망이죠. 부서가 없고, 그리고 마이크를 오늘 지금 처음 해서 해봤는데 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테스트용 지금 하고 있고,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